우리가 이제 1월 달 12월부터 많이 움직였던 게 어느 섹터냐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쪽으로 돈이 안 물렸죠.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어디서 들어왔냐? 반도체에서 먼저 들어왔어요. 반도체에서 매기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자, 반도체가 한번 들어왔고요. 그죠? 예, 반도체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어디 들어왔어요? 자, 또 어디 들어왔어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그 자리를 메꿨어요. 2차 전지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죠? 자동차는 중간에 가 있고요. 이게 자동차죠. 이게 상반기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 작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였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자, 반도체, 자동차는 그래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빠졌죠.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 제약바이오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은 반도체 정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오늘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셀트리온. 그죠? 이게 사이클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제약바이오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셀트리온을 강력하게 삼형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유한약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종분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업사이클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약바이오거든요. 이게 보면, 올해 이제 이 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중요한 테마의 조건의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이건 뭐냐면 올해는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라 그랬죠. 이제 주기적으로 이 움직이는 패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의약품, 제약바이오의 주기적인 패턴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기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이제 움직였던 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2015년에 뭐가 있었냐면 한미약품이 그 기술 이전 수출을 하면서 100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80만 원 언저리까지 막 급하게 움직였던 게 2015년에 강하게 제약바이오가 시장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쭉 빠지다가 2016년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쭉 빠지다가 언제 빡 들어왔어요? 또 다시 여기 보면 2020년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2017년에 한번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20년 여기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주기가 사이클이 거의 몇 년이냐면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 주가들이 다 널뛰기 하는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널뛰기 하는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2배 이상 뛰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9년, 20년에 한 번. 이게 주기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빠졌죠? 그러면 올해가 3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주가가 반등을 못 주고 3년째 주는 날인데, 코로나 때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는 또 뭘 영향을 많이 받냐면, 금리 역학관계를 갖고 있어요. 금리가 높잖아요. 제약바이오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쪽에 제약바이오 강하게 움직여져요. 이게 이제 2년 주기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가장 국민 믹상주로 만들었던 게 제약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예, 제약바이오를 어쩔 때 보면 막 국민 믹삼주로 만들어서 막 눈물 달리고 또 국민주로 만들고 또 믹상주로 만들고 또 국민주로 만든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던 그 업종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보면 이제 펀더멘탈이라 그래요. 이제 실적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 말고는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키워드는 이 제약바이오를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는 뭐냐면 비만, 그 다음 치매, 항암 백신 이게 올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주를 우리가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외국인들 기관이 사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많이 움직였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게 땡겼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거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 어때요? 바이오 관련 중에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듯이 화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기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서브적으로 자동차가 버틸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는 좀 피크아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피크아웃. 이제 1분기 때 이제 12월에 이제 실적이 이제 슬슬 발표가 되면
이게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패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여기 보면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확실해요. 그죠? 반도체는 이제 올해 주도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지금 모습을 보면 주도주의 성격을 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한 자리가 누구냐? 요거를 우리가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매기바 붙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강하게 움직였던 거 보고 저번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시그널을 보려면 딱 두 가지 종목을 보라 그랬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만 보면 올해는 어떨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얘들이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들이 강하게 움직였으면 다른 후발자들도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강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중소형 단으로 움직여요. 조그만 기업들 있죠. 이게 큰 제약바이오보다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안국약품 이런 거 봐봐요. 자리 만들고 있죠. 이렇게 쫙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이제 조그만 중소형 단들이 움직여요. 이제 메인들이 가게 되면 이제 조그만 회사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렇게 슬슬 바닥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정말 많이 떨어졌던 뭐 녹십자, 녹십자 같은 거 봐봐요. 녹십자도 진짜 개인들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건데 어때요? 슬슬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꼬틀꼬틀 움직이죠. 요런 것들이 아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는 이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예를 들자면 이거 봐봐요.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손을 보는 게 좋겠냐. 이렇게 보면 이게 월봉인데요.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한미약품이 낫겠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간이 더 많이 있어 보여요? 자,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거 살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는 이만큼의 남아있는 종목과 그죠?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매물대 위에 있는 거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수익이 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똑같은 수익률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내나, SK 하이닉스를 사서 수익을 내나, 아니면 한미약품을 수익이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서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많냐? 작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 격언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서 비싸게 팔는 거. 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도 되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위에 사서 위에 파는 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치고 올라오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약바이오를 올해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이제 소부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